자, 이제 오프라인 분들은 지금 시험을 다 보고 이제 해설 강의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분들은 지금 시험을 먼저 보신 다음에 요 강의를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체 손사 앞으로 정말 50일, 49일 남았습니다.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앞으로 전진한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면 되고요. 7월 27일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잠깐 살짝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49일 전략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는 과목당 12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왜? 49일, 48이니까 4과목이죠. 그래서 과목당 12일, 그리고 공부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0시간 하시는 분들은 과목당 120시간, 그렇죠? 그리고 10시간씩 못 하시고 5시간씩 하는 분들은 60시간밖에 안 돼요. 그만큼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학습 전략을 재점검, 여러분들이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계속 쭉 하고 계셨는데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모의고사도 보게 되면은 다시 복습도 해야 되잖아요. 시간 많이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유도리 있게, 그렇죠? 유연하게 항상 계획은 수정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정해진 대로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약술 준비 같은 경우는 한 7, 80개 정도 저희가 약술 80제 기준으로 해서 꾸준하게 좀 연습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의고사 나오는 거 나오면은 그거 같이 이렇게 섞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약술 들고 다니면서 시간 없다 하지 마시고, 정말, 그렇죠? 이동 시간, 그렇죠? 버스, 전철 어디든지 그렇게 해서 시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부터 하루에 5개씩 암기가 들어가는데 암기를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반 정도의 암기, 그렇죠? 절반 정도의 암기 유연하게 하면서 자주 보세요. 매일 오늘 암기한 거 내일 보고 모레 보고, 그러면 그게 안 까먹는다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쌓아나가야지. 오늘 다 외웠다,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들어가면 머리에서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계속해서 빨리 보고 또 새로운 거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례 준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손해배상금 산정 원칙을 기본으로 해주시고, 너무 어려운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일단은 기본 중급 난이도 수준으로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 같이 다 맞춰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법령 재개정한 거 있었죠. 그래서 가스배상 책임보험, 그리고 놀이시설 배상 책임보험, 그 다음에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다음으로 이제 시험장 실전 대응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그 사례 문제 긴장해서 못 풀겠으면 약술 문제 먼저 풀어버리세요. 그죠? 그래가지고 약술 먼저 쭉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사례 문제로 넘어가도 된다. 그 다음에 문제 순서를 바꿔서 답안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몇 번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좀 써주세요. 크게, 작게 쓰지 말고.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게 쓰신 분들이 있어. 칸도 넓은데 막 따닥따닥 붙여 쓰지 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차별 점수가 배당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목차를 나누어서 쓰는 연습, 그렇죠? 1, 그렇죠? 그 다음에 가로 열고 1, 2 이런 식으로 조금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게 점수 주기도 좋아요. 그죠? 보이지 않는 감점이 있다고, 그런 거 안 하면은. 그리고 아예 모르는 문제도 포기하지 말고 머리를 짜내서 몇 줄이라도 쓰자. 그렇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부분 점수 1점, 2점, 3점 나옵니다. 1점 때문에 저도 떨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점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쥐어짜야 된다는 거죠. 혼신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너무 긴장하면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럼 항상 나와가지고 아, 그거 아는 건데 실수했어. 열에 7, 8명이 그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너무 긴장하지 말고 조금 이렇게 유연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라보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이제 계산 실수가 많이 발생돼요. 그죠? 숫자가 어렵게 나오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 실수가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빵점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10점 문제다. 근데 계산이 한두 개가 틀렸다. 그러면은
다른 부분이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목차가 일목요연하게 구성되어 있고 얘는 내용을 아는 애야. 근데 계산만 틀렸네. 이러면은 한 7점 정도는 확보가 되는 거예요. 7점에서 8점. 2개 틀리면은 한 7점. 그죠? 3개 이상 틀리면 6점 밑으로 내려간다 봐야지.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한 6점에서 8점 정도는 준다. 그렇게 10점 만점 기준으로. 너무 걱정하지 말자. 저도 예전에 시험 볼 때 계산 실수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붙으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자, 거기까지 받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영업배상 책임보험이었죠. 1번 문제 보시면 이제 영업배상 시설 소유 특약하고 가족 일배책 특약의 공동 불법행위 사고예요. 그렇죠? 공동 불법행위. 가해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그렇죠. 피해자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진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 풀 때는 이제 책임 비율에 따라서 각 책임 비율에 따른 손해액을 각자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해 주면 되는 거여서 사실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하나의 유형으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설 소유자 특약은 몸짱 헬스클럽의 책임을 보상하고 일배책 특약은 그렇죠? 갑의 책임을 보상한다. 그리고 일배책 특약의 피보험자 범위는 일단 약술 1번 문제로 나왔죠. 조그만 약술 문제로 반드시 암기하자. 사례에서도 활용해야 되고 약술 자체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자, 2024년 7월 10일 부산시 해운대구에 소재하는 몸짱 헬스클럽에서 이용갱 가비 러닝머신을 사용한 다음에 이제 러닝머신 끄고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깜빡한 거야. 그렇죠? 깜빡해서 내려왔고 1분 정도 그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죠? 헬스클럽에도 트레이너들이 있지만은 또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분 정도 뒤에 일을 알지 못하는 다른 이용객이 올라오다가 딱 밟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발라당 넘어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쳐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패드를 밟고 슬개골 및 손목이 불제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 제가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사건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은 근데 손가락만 골절됐어요. 수술도 안 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건이 너무 작기 때문에 제가 슬개골도 좀 골절시켜버리고 그렇게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목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갖고 해서 보니까 사고 원인 조사 결과 이용갱 갑의 부주의와 몸짱 헬스클럽 시설물 보존 상해하자. 그렇죠. 공작물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런 물건은 공작물의 관리, 보존상 하자가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제 헬스클럽은 몇 조의 책임을 질 수가 있죠? 758조의 공작물 책임을 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갑 같은 경우는 이제 750조의 일반 불법행위 책임진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 보시면 이렇게 갑과 몸짱 헬스클럽이 을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고 갑과 을은 뭐다? 760조의 공동 불법행위 관계고 갑은 을에 대해서 750조의 책임을 지고 몸짱 헬스클럽은 을에 대해서 758조의 책임을 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고가 나왔을 경우에는 각각 가해자잖아요. 책임질 자, 법적 책임질 자. 그러면 갑의 이러한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몸짱 헬스클럽의 책임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보시면 되는데 먼저 나온 거는 뭐예요? 영업배상의 시설소유 특약이죠. 그래서 몸짱 헬스클럽이 가입한 보험 시설소유 특약. 이 시설소유 특약은 그 시설과 관련된 시설의 하자 또는 업무 수행상 과실로 인해서 타인에게 법률상 배상 책임을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그 손해를 보장해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몸짱 헬스클럽의 이러한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에 해당이 된다라고 부책이라고 머릿속에서 결론 내주시면 되죠. 1인당 3억 원, 1사분 5억 원, 자기부담금이 꽤 크죠? 500만 원. 그래서 여기서 보상된다. 누구 거? 몸짱 헬스클럽 거. 그 다음에 비보험사는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별약관이 가입되어 있어요. 어떤 이제 이 특약은 보통은 뭐 건강 가족사랑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건강보험의 하나의 특약으로 보통 탑재가 되어 있어요. 이 특별약관은. 그래서 이렇게 특별약관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 그다음에 계약자 피보험자는 갑이죠. 갑.
잠깐만요. 제가 착각했네. 맞죠. 그래서 갑이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을 가입했다. 그래서 이러한 갑의 책임, 그렇죠. 일상생활 중에 부주의로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끼쳤으니까 요것도 갑이 가입한 가족일상 배상에서 당연히 보상한 손해다. 이거는 이제 제가 보험을 한 2개 정도 줘서 독립책임의 분담 방식까지 같이 하려다가 오늘 첫 회니까 이렇게 각각 그냥 하나의 보험씩만 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A보험사는 몸짱 헬스클럽, 그리고 B보험사는 갑의 그 책임을 보장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손해액을 먼저 뽑아준 다음에 그 손해액을 다시 이제 그 책임자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손해액이란 거는 가해자가 2명이든 1명이든 3명이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손해배상금은 그대로 먼저 뽑아주신 다음에 그 2차적으로 그 손해액을 책임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 주시면 돼요. 그 절차를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피해자 을은 만 61세, 나이가 많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무직이다. 일이 없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보통인부가 적용되겠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월 가동일수는 20일이다. 이렇게 적어 놨어요. 그래서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뒤에도 이제 뭐 개업이 나오는데, 개업이 월 가동일수 20이라는 것하고 한 달 일수가 계산 시 30일로 한다는 것을 구분하자. 그렇죠? 월 가동일수는 도시보통인부가 통상적으로 일하는 일하는 일수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한 달 일수는 우리가 한 달이 예를 들어서 28일인 때도 있고 30일 때도 있고 30일 때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그 일관적으로 30일로 보자, 요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랑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도시보통인부가 나오면 월 가동일수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되고, 여기 이게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며칠이죠? 20일로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약간 이걸 섞어 쓰는 강사분들 중에서 문제에 따라서 이거 혼용해서 써버리신 분이 있다고. 그럼 기준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월 가동일수라는 개념과 한 달 일수는 30일이다라는 개념은 다른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둬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병원 치료비니까 그냥 단순하죠. 피해자 과실 상기해주면 얼마예요? 1200 맞죠? 1만스에서 과실. 그다음에 개호비 같은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치료 종결까지 1일 4시간 개호면은 몇인 개호입니까? 0.5인 개호죠. 그래서 필요 소견을 받았다. 그러면 개호비 한번 산출해 볼게요. 개호비는 어떻게 돼요? 도시보통인부 15만 원 곱하기 30일. 왜 30일이 돼요? 한 달 내내 하잖아요. 근데 한 달 일수가 30일인 달도 있고 30일인 달도 있으니까 30일로 주어졌죠. 그래서 30일. 그러면 한 달에 개호비가 450만 원이 되고, 그리고 개호인 수는 0.5인 맞죠? 그 다음에 H개수는 5. 왜? 사고일로부터 치료 종결까지로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호프만 개수 몇이에요? 4구에서 치료 종결해서 요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죠. 그리고 과실 상계해주면 된다. 그러면 답이 900만 원 나온다. 그래서 개우비 계산할 때는 월 가동일수가 아니라 한 달 일수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30일로 보통 주어질 거예요. 그렇게 써주시면 된다. 아니면 그냥 한 달 개우비 300, 400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